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어제가 8월 8일 입추였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는데 또 으산하고 스산한 희한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일본하고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싸움하는 가운데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처음에 다 참전하자라고 부추겼다가 본인 한 발 쑥 빼고 주변에 들어오는 이야기들 그야말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믿음을 갖다가 접기 시작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수석은 어저께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거기에서 최악의 동문 압도적 1위. 부끄러운 동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그야말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죠. 역풍이 불죠. 민심이 흉흉할 때는 이 정권은 항상 어딘가 또다시 적을 만들고 가상의 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길을 글로 돌립니다. 또 저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니, 다 죽였다고 알았는데. 예전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자기의 폭정과 자기의 그 무능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또 엉뚱하게 그 네로 황제가 보면은 그 뭐 기독교인들 너무 이렇게 애들로 얘기하지 마시고 뭐 또 무슨 또 적을 만들어 계세요? 아니 네로 황제를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팍 와닿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제 마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황교안 대표나 정동영 대표 등 정당 대표에게 인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니까 최순실의 많은 재산이 아직도 숨겨진 듯해서 미스테리하다. 아니 지금 박영수 특검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주도해서 그야말로 이잡듯 샅샅이 싹싹 뒤지고도 똥구멍 속까지 뒤져보고도 아직도 감춰진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징글징글하게 우려먹는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니 흔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골곰탕 또 끓이냐? 곰탕 갖다 끓여서 보면 진 다 빠져서 지난 그 박근혜 탄핵 정국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윤석열 씨가 주도했던 그 특검이 했던 게 뭐예요?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이고 이 주머니가 저 주머니고 저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르, K스포츠 아이고 어지럽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뒤졌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걸 경제 공동체로 못 엮었습니다. 먼저 뇌물죄도 울지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경제적인 이득을 챙긴 게 없다는 거 아니고 그때는 근데 또 윤석열 씨가 또 그 만나가지고 정동영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서 접근하기 어렵다. 이 사유재산에 대한 이놈들이 별건 수사해가지고 아무나 잡아놓는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미국식 지들이 무슨 과학수를 한 것처럼 또 한마디씩 했는데 거기 박영수 특검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협조 안 했어요? 아이고 국세청, 관세청 모든 데서 파견 나와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요 염라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종편에서 입 달린 사람들 다 나와서 한마디씩 얘기했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최순실의 의붓 오빠라고 그러죠. 조모 씨. 아이고. 그 사람 나와서 사실은 내가 재산이 있고 심지어는 그 자기 의붓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집이 역삼동 어딘데 거기서 문을 촥 열면은 지하에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 재화가 있고 입 달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도 가지고 박근혜 씨가 98년에 IMF 끝나고 그 달성인가 보궐선거 할 때 최태민의 부인, 여섯째 부인 임모 시기가 와가지고 돈을 가방에 와서 싸주고 도와주고 밥을 갖다 그 얘기가 얼마나 근데 지금 근데 그 당시 윤석열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 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특검에 우병우의 그 영향력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박영수하고 윤석열이가 마음껏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또 늘어놓네. 아니 그건 사실이에요? 종편 그때는 종편 황태자 할 때 안 해요. 황태자는 아니고 혹자는 황제라 그랬습니다. 황제. 어쨌든 여보세요. 윤석열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윤석열 씨 옆에서 그 군불 떼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
지난번에 우리 천영식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천영식 비서관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10월 말인지 11월 초인지 그 당시 비서실장 비롯한 모든 수석 비서관들이 다 한번 사표를 내고 다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바로 면직되었고 그 당시 최재경 변호사가 그 민정수석이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계속 조사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무슨 놈의 그 우병우 사단이 뭘 이런 적폐! 왜 또 왜? 친일파! 왜? 적폐 세력들이 얼마나 강고하게 또아리를 틀고 그냥 칡동굴처럼 무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병우가 지금 특검도 지금 활동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우병우 이런 놈들 영향이 없을 때 새롭게 이 적폐 세력들의 뿌리를 캐고 또 캐가지고 한번 하겠다. 그렇게 지금 뭐 윤석열이 밝힌 거 아닙니까? 질문 있습니다. 적폐 청산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편을 했는데 질문 어떻게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얘기 자꾸 그래요?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 소추되어 있었지만은 현직 대통령이고 해서 못해서 칩시다. 그런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했고 곧 이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받습니다. 네. 그리고 2년 동안 이른바 적폐 청산한다고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졌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얼마나 많은 전직 군인들이 자살하고 검사가 자살하고 잡혀가고 그렇게 털어놓고도 윤석열 씨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저 직무유기하신 거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 시장은? 아니 수사가 미진했으니까 다시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지들이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인데 뭐 황 대표가 여기서 아무리 그냥 용트림을 친다고 네. 뭐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왜 또 이걸 또 곰탕을 또 끓이는 거예요? 곰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곰탕 끓이는 거는 일단 국민들의 어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 불평, 비난, 비판, 거기다가 분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보니까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딴 데는 진짜 잘 안 돌아가.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 부관 참시하려니 제가 그것도 사골곰탕 엄청 끓여 먹었잖아요. 그러지 뭐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뭐.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들이 그동안 보면 선전선동 조작한 내용 중에서 가장 약발이 있었던 게 정유라 최순실이거든. 그러니까 최순실을 다시 슬그머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끄집어내는데 아니 사고를 1년을 끓여서 국물을 저 팔아먹었는데 그 또 끓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불량식품이라 그럽니다. 그동 끓여서 이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나머지 그 이제 딱 끓이면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걸 갈아서 거기다 밀가루를 부어서 고춧가루 수제비를 또 고춧가루 좀 넣고 수제비를 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어제 적폐청산 시즌 2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영명하신 대통령께서 지명한 조국 법무장관과 함께 또 난리구판을 한번 펼치겠네. 그렇죠. 난리구판 펼치는데 이런 대목에 또 보면 의외에 또 재밌는 일이 옆에서 툭 터졌어요. 뭘 또 안민석 씨라고 아시죠? 그 굉장히 몸 좋은 그 국회의원이죠. 사선 의원입니다. 머리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몸이 튼튼한 거. 서울대학교 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아주 근데 언제 사선 의원인데 이 양반이 일만 있으면 어디 약방에 감초같이 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 봄에 윤지호 그래. 사기 고소고발 당한 그 여인. 사기로 고소고발 당한 그 여인을 갖다가 이 의인이라고 갖다 국회에서 갖다가 뭐 출판 기념회 가는데 자리 제공해주고 의원들 불러서 말이지 그 윤지호를 지키기 위한 모임 만들어서 그 안민석 말이야. 그렇게 그 여자를 띄워가지고 뭐 네. 대통령까지 뭐 와서 또 장자연이 사건을 파헤쳐라 그러는데 뭐 안민석이가 뭐 또 하고 하니까 그 윤지호 아가씨가 그 기자들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좀 못난 기자들 한 수백 명 모였는데 그러잖아요. 공익 증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완전히 코미디. 자, 이 가짜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씨를 갖다가 배현진 전 대변인이 배현진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참 피 많이 받던 MBC 앵커. MBC에서 참 많이 피 받던 사람이죠. 그 배현진 씨가 빡 저격을 해버렸어요. 최근에 보니까 안민석 씨, 당신은 입만 열면은 뭐 최순실 은닉 재산이 300조다 400조다 이야기하면서 대통령님 지금 보면 가뜩이나 증시가 폭락하고 좀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안민석 씨를 갖다가 독일에 파견해서 최순실이 은닉해놓은 300조 내지 400조 재산을 갖다가
환수하면은 우리 경제가 벌떡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찔렀어요. 아주 맞는 말. 그리고 안민석 씨가 네. 뭐 저 은닉재산 찾는다고 뭐 스위스도 하고 독일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독일도 하고 미국도 하고 정신없어요. 아니, 근데 왜 그때 왜 못 찾았어요? 근데 안민석 씨 얘기는 내가 언제 내가 저 최순실 은닉재산이 300조 400조라고 그랬어. 박정희의 통치자금이 300조 400조라고 얘기한 적은 있는 듯하나. 이제 요가 이제 배현진이가 공격을 하니까 한 얘기인데 네. 저희가 또 안에 인터넷 들어가서 해보니까 뭐 뒤죽박죽 섞어서 얘기를 했더구만. 최순실이가 박정희가 암살을 당했는데 네. 박정희 암살 당했는데 통치자금 다 박근혜한테 안 갔으면 최순실한테 갔다. 그렇게 떠든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어놓고. 그리고 근데 왜 못 찾았어? 그리고 제가 기억납니다. 그 당시 이제 2016년에 2016년, 2017년에서 정유라 잡으러 간다고 저쪽 덴마크로 어디로 뛰었던 게 안민석인데 안민석이 당시 뭐라고 그랬냐니까 최순실 재산이 최소한 10조가 된다. 왜 이렇게 줄었어 300조에서? 아니 들어보세요. 10조가 된다. 내가 그걸 찾으러 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뭐 데이비드 윤을 갖다가 만났느니 거기 또 보면 그 안민석이가 그 갈 때 보면 옆에 또 동행했던 친구가 아시죠? 주진우라고. 김어준, 주진우 이 친구들이 사골곰탕을 그냥 한 1년 내내 2년 가까이 아니지 주진우 얘들은 10년 끓인 거지. MB 때부터 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쓰는 누구고 박근혜 뭐 제가 그래. 뭐냐 10년 곰탕 끓여가지고 다 팔아먹고 또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뒤죽박죽 섞어놓고 얘기하면서 이 안민석이 턱 하는 얘기가 그래 78년 미국의 플레이저 청문회에서 아테소위 플레이저 청문회에서 아시잖아요. 그 김영욱이라고 저 되지 못한 인간이 나와서 박정희 헐뜯고 그 되지 않는 얘기했던 그 김영욱이 얘기 갖고 그 어떤 뭐 이리저리 해갖고 그 당시에 박정희가 플레이저 그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77년 78년 78년도에 박정희가 통치자금이 8조 내지 9조였다 한다. 그게 안민석 주장인가요? 안민석 주장이죠. 8조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8조 9조인데 그것을 갖다가 현재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약 300조 내지 400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을 박정희가 그 통치장으로 가지고 있겠어요, 박 대통령이. 자, 내가 그래서 우리 저 김영우 아니 그런 돈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망했지. 지금 같은 나라로 경제 번영을 이뤘겠습니까?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억 불 수출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억 불 수출이 뭐 한 69년? 아니, 70년? 64년입니다. 1억 불. 10억 불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면 한 70년? 70년이고 그 당시 1달러 환율이 대략 260원입니다. 그러면 한 2,600억 정도 수출한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 예산이 1조 정부 예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47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500조입니다. 자, 이제 500조를 염두에 두시고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게 몇 년도 같아요? 70년대 뭐 초반쯤 아닐까? 아니, 75년입니다. 75년에 75년에 1조 2,920억 원. 1조 2,920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민석 씨 주장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8조 9조라는 이야기는 77년, 78년 무렵에 정부 예산의 보통 5배 내지 6배의 통치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500조인데 곱하기 한 6 해가지고 한 3,000조의 통치자금을 굴리고 있다라는 걸로 말씀하시면 실감이 나겠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20년, 30년 후에 혹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500조일 당시에 무려 3,000 내지 3,500조에 달하는 통치자금을 운영한 바가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안민석 씨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저 부관 참시하고 박정희 부관 참시하고 했는데 지금 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또 뭐 최순실 재산이 숨겨져 있는데 미스테리했어. 아니 쥐가 그때 뭐 국세청 당원하고 다 똥구멍까지 다 파봤는데 또 하겠다 이게 시즌 2. 이거 대한민국 염라대왕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지난 2년 동안 2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염라대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그동안 뭐 했어요? 지금 내가 윤석열이 조국이 문재인이 하는 거 보면 야 정권을 이렇게 악랄하게 운영해야 되겠구나. 제가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김용학 실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부 비서관 했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그냥 설렁설렁 그저 무슨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긴 겁니다. 정권은 재창출을 했죠. 근데 MB는 재창출했죠. 근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좀 악랄하게 좌익 소탕도 좀 하고 뭐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걸로 참 끌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한마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네. 있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지 후배 중에 평양에서 한번 나오신 분 중에서 그 김창룡 특무대장 밑에서 영관장교 나중에 뭐 별까지 달았습니다만 영관장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제 보면 기고를 하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창룡 특무대장 하면은 저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막 욕하고 있지만은 김창룡 특무대장이 1948년 10월에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이후에 1년 동안 이른바 군내에 있는 좌익을 완벽하게 소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박정희가 남로당 군사 정책으로 그렇죠. 사형 선고받던 바로 그 김창룡인데 김창룡 씨가 1년, 김창룡 장군이 1년 반 걸쳐서 군내 완벽하게 빨갱이들 소탕했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내에서 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좌익에 김창룡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선언한 거구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아주 그냥 아작을 내겠다. 아작 낸 거 다시 갈아서 다시는 갖다 갈아서 완전 뼈가루 내갖고 저쪽 한강에 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이 어제 정동영 만나서 한 얘기 본질이 최순실이 숨겨놓은 자산이 엄청 많은 것 같은 미스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의 본질입니다.